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오후였다. 은정이는 언제나처럼 무료급식소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오후 5시, 저녁 식사 시간. 줄을 선 사람들이 하나둘 앞으로 나아왔다. 익숙한 얼굴들이 대부분이었다. 은정이는 그들에게 조용히 미소 지으며 국을 떠주었다. 오늘은 된장찌개예요. 따뜻하게 드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10년째 이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다. 처음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다. 이혼 후 텅 빈 집에 혼자 있는 게 견디기 힘들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 시간이 그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다. 줄은 계속 이어졌다. 그때였다. 줄 끝에서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낡은 작업복, 때 묻은 운동화, 수척한 뒷모습. 은정이는 잠시 손을 멈췄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다. 익숙한 느낌. 하지만 그럴 리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국자를 들었다. 남자가 한 걸음씩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 옆에 젊은 여자가 함께 걸어오고 있었다. 임신한 배가 불러 있었다. 여자는 남자의 팔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걸었다. 은정이는 그들을 힐끗 보았다. 부녀지간처럼 보였다. 드디어 그들 차례가 되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순간 은정이의 숨이 멎었다. 눈앞이 하얘졌다. 그 얼굴. 10년 전 마지막으로 봤던 그 얼굴. 세월이 흘러주름이 깊어졌지만 그녀는 알아볼 수 있었다. 민수였다. 전 남편. 10년 전 조용히 헤어진 그 사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숙였었다. 은정이도 마찬가지였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 그 후로 그녀는 그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여기 서 있었다. 민수도 은정이를 알아봤다. 그의 눈이 크게 떠졌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은정이의 손에서 국자가 미끄러졌다. 쨍그랑.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급식소 안에 울렸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은정이는 그들을 보지 못했다. 오직 민수만이 보였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옆에서 봉사하던 동료가 물었다. 은정이는 정신을 차렸다.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주워들었다. 아, 네, 미안해요. 실수했어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다. 그때 민수 옆에 젊은 여자가 말했다. 아빠, 괜찮아요? 오래 서 있으면 힘드시잖아요. 아빠. 그 단어가 은정이의 귓가에 꽂혔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여자를 바라봤다. 임신한 배, 민수를 걱정하는 눈빛, 그리고 그를 부르는 호칭. 아빠. 은정이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민수에게 딸이 있었다고? 그것도 저렇게 큰 딸이? 은정이는 결혼 생활 내내 민수에게 자식이 없다고 들었다. 아니, 정확히는 둘 사이에 자식이 없었다. 재혼이라면 몰라도 하지만 저 여자의 나이는 최소 20대 후반. 그렇다면 은정이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민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래간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은정이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젊은 여자가 은정이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리고 민수에게 물었다. 아빠 아는 분이세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다. 은정이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손을 떨며 국을 떠 그들에게 건넸다. 드세요. 목소리가 겨우 나왔다. 민수는 쟁반을 받았다. 그의 손이 거칠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10년 전 그는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이었다. 사무실에서 일했으니까. 하지만 지금 그의 손은 오랜 육체 노동의 흔적을 담고 있었다. 민수와 젊은 여자는 자리로 향했다. 은정이는 그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앉았다. 여자는 민수에게 반찬을 덜어주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밥을 먹었다. 은정이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저 여자는 민수의 딸이었다. 그리고 민수는 지금 이 무료급식소에 밥을 먹으러 오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은정이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봉사 시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다. 민수와 그 딸도 일어섰다. 은정이는 급식소 안쪽에 숨어 그들을 지켜봤다. 민수는 나가기 전 한 번 뒤를 돌아봤다. 은정이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말없는 인사였다. 은정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민수는 그렇게 급식소를 나갔다. 은정이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동료가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아까부터 안색이 안 좋으신데. 은정이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냥 아는 사람을 봤어요. 동료는 더 묻지 않았다. 은정이는 앞치마를 벗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민수와 그 딸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다. 은정이는 그날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수척한 얼굴, 거칠어진 손, 그리고 옆에 있던 임신한 딸. 그녀는 알고 싶었다. 10년 동안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저 딸은 대체 누구인지. 하지만 무엇보다 은정이는 두려웠다. 혹시 자신이 몰랐던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은정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민수 씨 당신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은정이의 하루는 언제나 조용했다.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혼자 사는 집은 고요했다. 창문을 열면 새벽 공기가 들어왔다. 은정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거실로 나갔다. 텅 빈 식탁? 혼자 먹는 아침. 토스트 한 조각과 따뜻한 차 한 잔. 그것으로 충분했다. 많이 먹을 필요도 정성껏 차릴 이유도 없었다. 혼자였으니까. 은정이는 60대 중반이었다. 이혼한 지 10년. 자식들은 모두 출가했다. 큰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작은 아들은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왔다. 엄마 건강하세요? 응, 괜찮아. 너희들도 잘 지내고. 짧은 통화였다. 자식들은 바빴다. 은정이도 더 붙잡지 않았다.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이혼 후 은정이의 삶은 이렇게 흘러갔다. 특별한 일 없이 조용히. 때로는 외롭지만 견딜만 했다. 아니, 익숙해졌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은정이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소리가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이 됐다. 10년 전 그녀는 민수와 이혼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사업 실패, 그리고 그 이후의 나락. 민수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었다. 처음엔 잘 됐다. 직원도 몇 명 두고 제법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인쇄업은 쇠퇴했다. 주문이 줄었다. 빚이 늘었다. 민수는 악착같이 버텼지만 결국 망했다. 그때부터였다.
민수는 달라졌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처음엔 한두 잔이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났다. 밤늦게 들어왔다. 때로는 아침까지 들어오지 않았다. 은정이는 참았다. 힘들 거라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술은 도박으로 이어졌다. 빚이 더 늘었다. 은정이가 모아둔 돈까지 사라졌다. 자식들이 알게 됐다. 큰딸이 울며 말했다. 엄마, 이혼하세요. 아빠는 이제 안 변해요. 은정이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알고 있었다.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걸.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겨울밤이었다. 민수가 술에 취해 들어왔다. 은정이에게 소리를 질렀다.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은정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바라봤다. 민수는 거실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은정이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을 정했다. 이혼 서류는 조용히 진행됐다. 민수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도장을 찍던 날 은정이는 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민수는 대답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 힘으로. 은정이는 더 묻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민수를 보지 못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은정이는 혼자 살기 시작했다. 처음엔 힘들었다. 밤이면 눈물이 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담담해졌다. 감정은 무뎌졌고 하루하루는 익숙해졌다. 그녀는 작은 일자리를 찾았다. 동네 슈퍼에서 계산을 보거나 아파트 경비실에서 택배를 정리했다. 돈이 많이 필요하진 않았다. 혼자 사는데 드는 비용은 적었으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2번 무료급식소에서 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엔 심심풀이였다. 집에만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졌다. 과거가 자꾸 떠올랐다. 민수와의 시간,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무너져 내렸던 마지막. 하지만 급식소에 나가면 생각할 틈이 없었다.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다 보면 시간이 흘렀다. 그게 좋았다. 급식소 사람들은 모두 친절했다. 같이 봉사하는 분들도 밥을 먹으러 오는 분들도. 은정이는 그들과 가벼운 인사를 나눴다.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저 안부를 묻고 웃으며 대답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정도면 충분했다. 은정이는 민수를 잊은 게 아니었다. 가끔 그의 생각이 났다.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다시 일어섰을까? 아니면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을까? 하지만 은정이는 찾아보지 않았다. 알고 싶지 않았다. 과거는 과거였으니까. 그렇게 믿고 싶었다. 자식들도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큰딸은 한 번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아빠 연락 없으세요? 은정이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 그리고 찾지도 마. 큰딸은 더 묻지 않았다. 그 후로 민수는 가족에게서 잊혀진 사람이 되었다. 은정이는 그렇게 평온한 일상을 살았다. 외롭지만 평화로웠다. 아프지만 견딜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큰 감정의 파도를 원하지 않았다. 그저 잔잔한 하루가 이어지길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 평온이 곧 깨질 거라는 것을. 수요일 오후 무료급식소에서 민수를 마주칠 줄은 상상도 못했다. 10년 만에 다시 본 그 얼굴. 수척하고 지친 모습.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임신한 젊은 여자. 은정이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민수 씨,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건가요? 답은 없었다. 그저 어둠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싶었다. 민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저 딸은 대체 누구인지. 은정이는 눈을 감았다. 잠은 오지 않았다. 그날 밤 은정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민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수척한 얼굴, 거칠어진 손, 그리고 무엇보다 그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자. 아빠라고 불렀던 그 여자. 은정이는 이불을 뒤척였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민수에게 딸이 있었다고? 결혼 생활 20년 동안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다. 민수는 외동아들이었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다. 형제자매도 없었다. 그렇다면 저 여자는 누구란 말인가? 은정이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큰딸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너희 아버지 봤는데 모르는 딸이 있더라. 말도 안 됐다. 은정이는 휴대폰을 내려놨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이는 일찍 일어났다. 제대로 자지 못한 탓에 얼굴이 피곤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져 있었다. 그녀는 찬물로 얼굴을 씻고 억지로 아침을 먹었다. 하지만 식욕이 없었다. 은정이는 하루 종일 멍하니 TV만 봤다. 화면 속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엔 오직 민수와 그 여자의 모습만 맴돌았다. 며칠이 지났다. 은정이는 다시 무료급식소 봉사날을 맞이했다. 수요일 오후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급식소에 도착했다. 혹시 민수가 또 올까 싶어서였다. 앞치마를 두르고 준비를 시작했다. 손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은정이는 고개를 들어 입구를 쳐다봤다. 오후 5시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이 나타났다. 민수와 그 젊은 여자. 이번에도 함께였다. 여자는 여전히 임신한 배를 쓰다듬으며 민수의 팔을 잡고 있었다. 두 사람은 줄 끝에 섰다. 은정이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에 힘이 들어갔다. 국자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번엔 피하고 싶었다. 은정이는 옆에 동료에게 말했다. 미안한데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정이는 앞치마를 벗고 급식소 뒤편으로 향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날 순 없었다. 그녀는 문틈 사이로 그들을 지켜봤다. 민수와 여자가 앞으로 나아갔다. 동료가 그들에게 밥을 담아주었다.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두 사람은 구석 자리로 향했다. 은정이는 그들을 계속 바라봤다. 여자는 민수에게 반찬을 덜어주며 무언가 이야기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밥을 먹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부녀였다. 은정이는 가슴이 답답했다. 도대체 저 여자는 누구일까? 민수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젊은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은정이가 서 있는 쪽으로 걸어왔다. 은정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여자는 은정이를 발견했다. 저기 실례지만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은정이는 숨을 삼켰다. 네. 목소리가 떨렸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혹시 이은정 선생님 맞으시죠? 은정이는 얼어붙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아는 거지? 여자는 은정이의 표정을 보고 작게 미소 지었다. 저희 아버지가 항상 선생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버지. 그 단어가 다시 한번 은정이의 귓가를 때렸다. 은정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당신 아버지가 누구시죠?
여자는 뒤를 돌아봤다. 민수가 자리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불안한 눈빛으로. 여자는 다시 은정이를 보며 말했다. 김민수요. 저희 아버지예요. 은정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여자는 계속 말을 이었다. 선생님이 아버지의 전 부인이시라고 들었어요. 전 부인. 그 말이 은정이의 가슴을 찔렀다. 여자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제 이름은 이지혜예요. 아버지의 딸입니다. 은정이는 여자를, 지혜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다. 은정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수 씨에게 딸이 있었다고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은정이는 숨이 막혔다. 민수에게 딸이 있었다. 그것도 어릴 때부터. 그렇다면 결혼 전부터? 아니면 결혼 중에?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지만 지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은정이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은정이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봉사 중이라서요.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죄송해요. 갑자기 말을 걸어서. 지혜는 돌아서서 민수에게로 갔다. 은정이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동료가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은정이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냥 좀 놀랐어요. 봉사 시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다. 민수와 지혜도 일어났다. 나가기 전 민수는 은정이를 바라봤다. 눈빛에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급식소를 나갔다. 은정이는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집에 돌아온 은정이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민수에게 딸이 있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런 사실을 한 번도 몰랐다. 아니, 민수는 숨겼다. 왜? 은정이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배신감,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 그녀는 그날 밤 다시 한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엔 온통 민수와 지혜의 모습뿐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맴돌았다. 민수는 왜 딸을 숨긴 걸까?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걸까? 은정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당신은 나에게 뭘 숨긴 거죠? 그날 밤 은정이는 큰딸 수연과 오래 통화했다. 수연은 처음엔 믿지 못했다. 하지만 은정이가 차근차근 설명하자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다. 엄마, 그럼 아버지는 결혼 전부터 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대. 보육원에 맡겼다가 나중에 데려왔다고 했어. 수연은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믿기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은정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연이 다시 물었다. 그럼 그 딸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임신했더라. 배가 많이 불렀어. 그럼 아버지는요? 은정이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전화를 끊고 은정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밤은 깊었다. 거리는 고요했다. 은정이는 소파에 앉아 과거를 떠올렸다. 민수와 처음 만났던 날. 그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 인쇄소를 운영하며 묵묵히 일했다. 은정이는 그런 그가 좋았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평범하게 살았다. 큰딸 수연이 태어나고 3년 뒤 작은 아들 준호가 태어났다. 민수는 가정에 충실했다.
늦게 들어오는 날도 있었지만 은정이는 그가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민수는 지혜를 만나러 갔던 게 아닐까? 은정이는 가슴이 답답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민수는 이중 생활을 했다. 은정이와 아이들 앞에선 남편이자 아버지였고 지혜 앞에선 또 다른 아버지였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은정이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힘든 건 나야. 속은 건 나라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민수가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맴돌았다. 며칠이 지났다. 은정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봉사도 쉬었다. 동료에게 문자를 보냈다. 몸이 안 좋아서 당분간 쉬려고요. 동료는 걱정스러운 답장을 보냈지만 은정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었다. TV를 켜도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입맛이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은정이는 인터폰을 확인했다. 낯선 여자였다. 아니, 낯선 게 아니었다. 지혜였다. 은정이는 숨을 삼켰다. 문을 열어야 할까? 잠시 고민하다 그녀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누구세요? 저 이지혜예요. 은정 선생님. 지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은정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열었다. 지혜는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임신한 배를 쓰다듬으며 불안한 표정으로 그녀는 은정이를 보자 고개를 숙였다. 찾아뵙게 되어 죄송해요. 은정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혜는 손에 든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아버지가 남기신 거예요. 은정이는 봉투를 받았다. 편지였다. 뭐예요, 이게? 편지예요. 선생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은정이는 지혜를 바라봤다. 민수 씨는 어디 있어요? 지혜는 고개를 숙였다. 입원하셨어요. 은정이의 가슴이 철렁했다. 입원? 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건강이 안 좋으세요. 오래전부터요. 하지만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은정이는 말문이 막혔다. 지혜는 계속 말했다.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미루셨대요. 그러다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계세요. 은정이는 손이 떨렸다. 지혜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버지는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자신을 원망하세요. 선생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았대요. 은정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혜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도 미안해요. 제가 있어서 아버지가 선생님께 거짓말을 한 거니까요. 은정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지혜는 눈물을 흘렸다. 은정이는 그녀를 보며 가슴이 아팠다. 지혜도 피해자였다. 아버지를 숨기며 살아야 했던. 지혜는 돌아서며 말했다. 편지 읽어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은정이는 그 자리에 서서 지혜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문을 닫고 은정이는 소파에 앉았다. 손에 든 봉투, 민수의 편지. 은정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는 낡았다. 민수의 손글씨였다. 떨리는 글씨. 은정이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은정 씨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어 죄송합니다. 당신에게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혜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평생 숨겨왔던 딸.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건 제 비겁함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이미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떠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 숨겼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지혜를 만났지만 당신에겐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당신을 배신하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제가 무너졌을 때 가장 미안했던 건 당신과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혜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좋은 남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지혜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갈 돈도 없었습니다. 지혜 학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당신을 급식소에서 만났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부디 당신은 행복하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마이너스 민수. 은정이는 편지를 읽고 눈물이 흘렀다. 손이 떨렸다. 편지지가 눈물에 젖었다. 은정이는 소리내어 울었다. 민수는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살았다. 지혜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죄책감을 위해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혼자 버텼다. 은정이는 그제야 깨달았다. 민수를 원망했던 자신이 사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뿐이라는 걸. 민수도 힘들었다는 걸. 그리고 지금 그는 홀로 병원에 누워 있다는 걸. 은정이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민수 씨 미안해요. 나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밤은 깊어갔다. 은정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결심했다. 내일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은정이는 일찍 일어났다.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다. 병원에 가야 했다. 민수를 만나야 했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다. 지혜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느 병원이에요? 답장은 금방 왔다. 대학병원 7층 701호입니다. 오시는 건가요? 은정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집을 나섰다.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은정이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머릿속엔 온통 민수의 편지 내용뿐이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 문장이 계속 맴돌았다. 은정이는 가슴이 답답했다. 정말 내게 잘못이 없을까? 민수가 혼자 짊어지고 살 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버스가 병원 앞에 멈췄다. 은정이는 천천히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이 느리게 걸어 다녔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701호. 은정이는 문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노크를 해야 할까? 잠시 망설이다. 그녀는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병실 안은 조용했다. 사인실이었다. 가장 안쪽 침대에 민수가 누워 있었다. 그 옆에 지혜가 앉아 있었다. 지혜는 은정이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선생님. 지혜가 일어섰다. 은정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갔다. 민수는 눈을 감고 있었다. 잠들어 있는 것 같았다. 은정이는 민수를 바라봤다. 수척한 얼굴, 창백한 입술, 산소 마스크가 코에 달려 있었다. 그의 손은 가늘었다. 뼈만 남은 것처럼 보였다. 은정이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지혜가 조용히 말했다. 폐렴이래요. 오래전부터 기관지가 안 좋으셨는데 방치하셨대요. 은정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다. 공사장에서 일하시면서 먼지 많이 마셨대요. 그런데 치료비가 없어서 그냥 버티셨대요.
은정이는 의자에 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지혜는 고개를 숙였다. 많이 늦었대요. 치료하면 좋아질 순 있지만 완치는 어렵대요. 은정이는 민수를 바라봤다. 그의 가슴이 천천히 오르락 내리락 했다. 숨 쉬는 게 힘들어 보였다. 지혜가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제가 잠깐 자리 비워도 될까요? 검사 결과 들으러 가야 해서요. 은정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는 가방을 챙겨 병실을 나갔다. 은정이는 민수와 단둘이 남았다. 은정이는 민수의 손을 바라봤다. 거칠고 갈라진 손,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10년 동안 그는 이 손으로 일했다. 딸을 위해,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은정이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은정이는 두 손으로 그의 손을 감싸쥐었다.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다. 민수 씨. 은정이는 작게 중얼거렸다. 민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편지 읽었어요. 은정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눈물이 흘렀다. 그때 민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은정이는 숨을 멈췄다. 민수가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눈빛. 그는 은정이를 바라봤다. 잠시 혼란스러워하다 입술을 움직였다. 은정 씨.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은정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네, 저예요. 민수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왜 왔어요? 은정이는 대답했다. 당신 보러 왔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힘이 없었다. 오지 말았어야 하는데. 은정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왔어야 했어요. 진작에.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어요. 은정이는 그의 손을 꽉 쥐었다. 이제 괜찮아요. 다 이해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저도 저 자신을 이해 못하겠어요. 은정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지혜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민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은정이는 그를 바라보며 깨달았다. 민수는 평생 혼자 싸워왔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 애썼다. 그게 그의 방식이었다. 틀렸을 수도 있지만 그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은정이는 민수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저 그 옆에 앉아 있었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지혜가 돌아왔다. 그녀는 은정이와 민수를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문 밖으로 다시 나갔다. 두 사람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다. 은정이는 민수에게 말했다. 민수 씨, 치료받아야 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돈이 없어요. 은정이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도울게요. 민수는 눈을 크게 떴다. 안 돼요. 당신한테 더 이상 짐이 될 순 없어요. 은정이는 그의 손을 꽉 쥐었다. 짐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다. 은정이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혼자 짊어지지 마요. 기대도 돼요. 나한테. 민수는 소리내어 울었다. 평생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은정이도 함께 울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그렇게 울었다. 병실 밖에서 지혜도 눈물을 닦고 있었다. 그날 오후 은정이는 병원비를 알아봤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은정이는 결심했다. 평생 모아둔 돈이 있었다. 자식들 결혼할 때 주려고 아껴뒀던 돈. 그걸 쓰기로 했다. 은정이는 지혜에게 말했다. 치료비는 제가 낼게요.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선생님께 그럴 순. 은정이는 지혜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이건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지혜는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정이는 미소 지었다. 우리 이제 같이 힘내요. 그날 은정이는 깨달았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와 용서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완벽함이 아니라 결점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걸. 은정이는 병실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다. CH7 결단과 감정의 절정 상세 버전. 은정이는 그날 저녁 자식들을 불렀다. 큰딸 수연과 작은아들 준호. 둘 다 바빴지만 은정이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저녁 6시 은정이의 집에서 모였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수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준호도 불안한 표정이었다. 은정이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너희 아버지 병원에 입원했어. 두 사람의 표정이 굳었다. 수연이 먼저 물었다. 많이 아프세요? 은정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폐렴이래. 오래 방치해서 상태가 안 좋아. 준호가 낮게 말했다. 그래서요? 왜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에 냉기가 섞여 있었다. 은정이는 아들을 바라봤다. 치료비를 내주려고 해. 준호가 벌떡 일어섰다. 안 돼요. 왜 엄마가 그래야 하는데요? 수연도 난처한 표정이었다. 엄마 아버지는 이미 우리한테 없는 사람이에요. 이혼하셨잖아요. 은정이는 두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다. 알아. 하지만 엄마는 도와주고 싶어? 준호가 소리쳤다. 왜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뭘 해줬는데요? 사업 망하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우리 가족 다 힘들게 했잖아요. 은정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준호는 계속 말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밤마다 우시는 거 다 봤어요. 그런데 왜 지금 아버지를 도와주려는 거예요? 은정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 아버지한테 딸이 있었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수연과 준호는 멍하니 은정이를 바라봤다. 뭐라고요? 수연이 물었다. 은정이는 차근차근 설명했다. 지혜 이야기. 민수가 평생 숨기고 살았던 딸. 그리고 그가 얼마나 혼자 힘들게 살아왔는지.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요? 그게 아버지 변명이 돼요? 은정이는 아들을 바라봤다. 변명이 아니야. 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어. 준호가 소리쳤다. 전 이해 못해요.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고 그 딸만 챙겼잖아요. 은정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희 아버지는 누구도 버리지 않았어. 다만 혼자 다 짊어지려 했을 뿐이야. 수연이 조용히 물었다. 엄마는 아버지를 용서한 거예요? 은정이는 잠시 침묵했다. 용서. 그게 맞는 단어일까? 은정이는 천천히 말했다. 용서라기보단 이해하게 된 거야. 너희 아버지도 힘들었다는 걸.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전 싫어요. 아버지 도와주는 거. 은정이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알아. 너한테 강요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하고 싶은 거야. 준호는 손을 뿌리쳤다.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잖아요. 그걸 왜 아버지한테 써요? 은정이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게 엄마가 원하는 거니까.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집을 나갔다. 쾅! 문 닫는 소리가 울렸다. 은정이는 한숨을 쉬었다. 수연이 조용히 물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은정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준호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야. 수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엄마가 하고 싶으신 거라면
저는 반대 안 할게요. 하지만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정이는 딸을 안아주었다. 고마워, 수연아. 다음 날 은정이는 병원으로 갔다. 민수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지혜가 옆에서 그를 돌보고 있었다. 은정이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말했다. 오늘 치료비 낼게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은정 씨. 그럴 순 없어요. 은정이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 돈이에요. 제가 쓰고 싶은데 쓰는 거예요.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은정이는 그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제 치료나 잘 받으세요. 지혜도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은정이는 지혜의 어깨를 토닥였다.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민수는 소리내어 울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누군가 가족이라고 말해주었다. 지혜도 은정이의 손을 잡고 울었다. 은정이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게 옳은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오후 은정이는 병원 행정실에서 치료비를 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통장 잔고가 확 줄었다. 하지만 은정이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다. 행정실을 나오는데 복도 끝에서 누군가 은정이를 불렀다. 엄마, 준호였다. 은정이는 놀라서 멈춰섰다. 준호야, 왜 여기 왔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어젯밤에 생각 좀 해봤어요. 은정이는 아들을 바라봤다. 준호는 천천히 말했다. 엄마가 하고 싶은 거라면 제가 막을 순 없을 것 같아요. 은정이는 가슴이 뭉클했다. 준호야.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었다. 하지만 아버지 용서는 못할 것 같아요. 아직은. 은정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준호는 작게 말했다. 그래도 엄마 곁엔 있을게요. 은정이는 아들을 안아주었다. 준호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천천히 엄마를 안았다. 두 사람은 복도 한가운데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병실로 돌아가는 길, 은정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아름다웠다. 은정이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 모두에게. 그날 은정이는 깨달았다. 용서는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이해는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시작된다는 것을. 민수의 치료는 길 것이다. 지혜의 출산도 다가오고 있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은정이는 두렵지 않았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민수도 지혜도 그리고 수연과 준호도 모두가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은정이는 병실 문을 열었다. 민수가 그녀를 보고 작게 미소 지었다. 예전과는 다른 평화로운 미소였다. 은정이도 미소로 답했다.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병실은 따뜻했다. 은정이, 민수, 지혜. 세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가 아닌 미래에 대해. 창밖으론 별이 떠올랐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밤하늘이었다. 세 달이 흘렀다. 민수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완치는 어려웠지만 꾸준한 치료 덕분에 숨쉬기가 한결 편해졌다. 산소 마스크도 이제는 필요 없었다. 그는 천천히 다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지혜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작고 귀여운 아기. 민수는 손자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족이 늘어났다. 할아버지, 축하드려요.
은정이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병원을 퇴원한 민수는 지혜의 집 근처 작은 원룸에서 살기 시작했다. 혼자 살기엔 충분한 공간이었다. 은정이가 가끔 찾아와 반찬을 만들어 주었다. 민수는 언제나 고마워했다. 은정 씨,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은정이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민수는 그녀를 바라봤다. 여전히 미안함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이제는 희망도 함께 보였다. 어느 주말 은정이는 민수와 지혜를 무료급식소로 데려갔다. 오늘은 우리 셋이 함께 봉사할 거예요. 지혜는 아기를 맡기고 기꺼이 함께했다. 민수는 처음엔 망설였다. 예전에 밥을 얻어먹던 곳에서 봉사를 한다니 떨떠름했다. 하지만 은정이가 말했다.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을 주는 것도 다 삶의 일부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급식소에서 세 사람은 함께 일했다. 은정이는 국을 떠주고 민수는 밥을 담았고 지혜는 설거지를 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다가왔다. 익숙한 얼굴들도 보였다. 한 노인이 민수를 알아봤다. 자네 아닌가? 예전에 여기서.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저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노인은 기뻐하며 말했다. 잘 됐네. 자네 얼굴도 좋아 보이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봉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급식소 앞 벤치에 앉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지혜가 먼저 말했다. 오늘 뿌듯하네요. 은정이가 미소 지었다. 그렇죠? 남을 돕는다는 게 참 좋은 일이에요. 민수는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은정이가 고개를 돌렸다. 왜요? 민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났으니까요. 은정이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화로웠다. 지혜가 물었다. 선생님, 아버지 다시 만나서 어떠세요? 은정이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배신감도 느꼈고 화도 났었죠.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은정이는 계속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해하게 됐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걸. 누구나 실수하고 상처받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걸. 지혜는 은정이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선생님. 아버지를 이해해 주셔서. 은정이는 미소 지었다. 우리 이제 서로 기댈 수 있는 사이잖아요. 그날 저녁 은정이는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다. 가슴속이 따뜻했다. 은정이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떠올랐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민수 씨, 우리 잘하고 있는 거겠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은정이는 알고 있었다. 이 길이 옳다는 것을. 며칠 후 준호가 은정이를 찾아왔다. 엄마, 아버지 한번 뵈러 가볼까 해요. 은정이는 놀랐다. 정말? 준호는 어색하게 웃었다. 용서는 아직 못했어요. 하지만 엄마 말대로 이해는 해볼게요. 은정이는 아들을 안아주었다. 고마워, 준호야. 준호와 함께 민수를 찾아갔다. 민수는 아들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다. 준호야. 준호는 어색하게 서 있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아빠가. 준호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저도 아직은 어색해요.
하지만 엄마 때문에 왔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만으로도 고마워.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시작이었으니까. 준호가 돌아가며 말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그래, 고맙다. 은정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천천히지만 모두가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가을이 왔다. 낙엽이 지고 바람이 선선했다. 은정이는 여전히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했다. 민수와 지혜도 가끔 함께했다. 어느 날 네 사람은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은정이, 민수, 지혜, 그리고 지혜의 아기. 마치 한 가족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은정 씨 정말 고마워요. 은정이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인생을 다시 배웠어요. 민수는 그녀를 바라봤다. 뭘 배웠는데요? 은정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도 웃으며 말했다. 저도 배웠어요.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은정이는 지혜의 손을 잡았다. 맞아요. 이해와 사랑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네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아기가 은정이의 품에 안겼다. 은정이는 아기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아이가 커서 우리 이야기를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지혜가 대답했다.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은정이는 웃었다. 민수도 조용히 웃었다. 해가 저물었다. 네 사람은 천천히 일어섰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은정이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수 씨,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같이 먹어요. 민수는 망설였다. 은정이가 웃으며 말했다. 가족끼리 밥 먹는 거예요. 민수는 그제야 미소 지었다. 그럼 감사히. 그날 저녁 은정이의 집은 따뜻했다. 식탁에 음식이 가득했다. 은정이, 민수, 지혜, 그리고 수연과 준호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다. 어색함도 있었다. 하지만 그 어색함조차 이제는 익숙해질 것이다. 은정이는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 다들 맛있게 드세요.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잘 먹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식사를 시작했다.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야기가 오갔다. 집안은 생기로 가득했다. 은정이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인생은 때로 돌아가는 길을 통해 비로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헤어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날 밤 은정이는 일기를 썼다. 오늘 우리는 모두 함께 밥을 먹었다. 10년 만에. 아직 어색하지만 괜찮다. 천천히 가면 된다.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 은정이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았다. 민수 씨,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마치 대답처럼.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완벽하진 않지만 따뜻한 이야기. 상처가 있지만 치유되어 가는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이야기. 은정이는 잠자리에 들며 중얼거렸다. 고마워요, 민수 씨. 그리고 미안해요. 늦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겐 이제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헤어짐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10년 만에 알게 되었다. 때로 인생은 돌아가는 길을 통해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다. 이번엔 더 단단하게, 더 따뜻하게. 은정이와 민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 우리는 헤어짐이 영원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시 만남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는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어떻게 보듬느냐입니다. 10년이 지나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이번엔 더 단단한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부부는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젠가 이런 순간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때 용기 내어 손 내밀어 보세요. 그 작은 용기가 새로운 시작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용서와 이해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이 궁금합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이해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